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간, 오늘은 어떤 영화로 저희들이 함께 할까요? 네, 얼마 전에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또 상을 받은 여러 영화들 가운데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한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플로우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봤는데 네. 이번 아카데미 그 애니메이션 부문이 되게 좀 후보들이 쟁쟁했더라고요. 네. 같이 뭐 저희들이 소개한 바 있는 와일드 로봇도 네네. 있었고 맞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도 상을 받았는데 모아나 2하고 네네. 이렇게 또 경쟁을 그렇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작품이 플로우라는 작품이 네. 상을 받았네요. 다른 작품들을 보긴 했지만 플로우만큼의 작품은 또 없었던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네. 그래요. 작품성을 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영화 이제 감독 이름을 저는 잠깐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네. 누구신가요?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 라트비아라는 국가의 영화 감독입니다. 네,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국가이고 또 이름인 것 같네요. 애니메이터이고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감독인데요. 어머니가 화가셨고 또 아버지가 조각가셔서 이제 예술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기 좋아하는 그런 좀 예술적인 그 소양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좀 느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라트비아라는 국가에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독학으로 배웠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네, 대단한 네. 분이죠. 네. 여러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를 연출을 한 후에 2019년에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로 장편 영화 데뷔를 했는데요. 이 영화도 애니메이션 영화이고 10대 소년 그리고 새와 그 우정관계, 여정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사람과 새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대사가 없이 진행되는 네, 특징이 있고요. 그래요. 네, 각본과 디자인, 작화, 연출, 편집, 작곡까지 모든 작업을 이 감독 혼자서 진행을 한 작품입니다. 다재다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로 유수 애니메이션 영화제들에서 많은 상을 받게 되었고요. 2024년 이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플로우라는 영화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 라트비아, 벨기에, 프랑스 3개국이 합작한 첫 영화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 프로덕션으로 진행이 되었고 동물들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우화를 그런 그린 영화이죠.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었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 애니메이션을 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예를 누립니다. 이 영화로 질발로디스 감독은 라트비아인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그런 감독으로 등극을 하기도 그러네요. 했습니다. 감독이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독특하고 미니멀한 연출 스타일로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사가 없이 어떤 시각적인 스토리텔링과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스타일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우 소개합니다. 그 라트비아인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국가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네. 그 플로우 주인공으로 검은 고양이가 나오는데 네네. 검은 고양이 동상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받은 것만큼 네네. 이 나라의 엄청난 그 경사인 네. 겁니다. 왜 자꾸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관광객들을 위해서 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쁜 일인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오늘 그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뭐 독학해서 이렇게 공부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아쿠아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찍었는데 네. 요 지금 너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플로우의 이 전신이에요. 예. 플로우의 그 스토리가 네네. 거의 이 아쿠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재다능한 감독입니다.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의 플로우 제가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한 까만 고양이 한 마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세상에서 홀로 집을 지키던 고양이는 갑작스레 일어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웻담배 한 척에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이미 카피바라 한 마리가 미리 타고 있었고 이어 물속에서 헤매던 골든 리트리버, 여우 원숭이, 크고 하얀 새 한 마리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서로의 낯선 등장 속에 경계하던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팀을 이루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요. 이들의 모험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동물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플로우였습니다. 네, 오늘은 라트비아 애니메이션입니다. 긴츠 질발로디스 감독의 플로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 영화가 이제 대사가 없이 네. 그 동물들의 그 소리로 채워지는 영화여서 굉장히 저도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 주연 배우들이 누구인가 뭐 이런 캐스팅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캐스팅이 아주 화려합니다. 5마리의 동물들이 나오죠. 고양이, 그리고 리트리버, 카피바라, 또 여우 원숭이, 뱀잡이, 수리, 이렇게 이제 5마리의 5종의 동물들이 주연 배우로서 출연을 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 동물 우리 친구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고양이,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죠. 리트리버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동물이기도 한데 나머지 세 종류의 동물을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카피바라라는 동물, 뭐 요즘은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제니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니 뮤직비디오에서 갑자기 제니가 카피바라로 변하는 장면이 너무 유명해진 사실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이 알게 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동물이 이제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성격이 좋군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습지와 강가에서 보통 서식을 하고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 과일, 나뭇잎 같은 것을 먹는 그런 동물이고요. 요즘 이제 동물원이나 애완동물 카페에서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이 귀여운 외모와 또 느긋한 성격 때문에 아주 인기가 많은 동물이 되겠죠. 그래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동물은 여우원숭이라는 동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독특한 외모더라고요. 네. 마다가스카르 섬과 또 주변 도서 지역에 서식하는 영장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지만 긴 꼬리와 또 커다란 눈이 특징이고요. 네네. 이런 습성이 있는데 해가 떠 있을 때 해를 향해서 책상 다리로 앉아서 이렇게 요가 자세로 앞발을 펴고 이렇게 일광욕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이 하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동물을 보면서 막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냐, 이런 속설이 있기도 한 그런 동물이라고 하고요. 사회성이 강해서 또 무리를 이뤄서 생활을 하고, 영화에서 보면 그 인간들의 물건, 반짝반짝하는 그런 물건들을 수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그런 특성도 원래 갖고 있지 않은 동물인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뱀자비수리라는 동물인데요.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 서식하는 대형 육상 맹금류라고. 진짜 있는 새군요. 네, 저도 그냥 환상의 새인가 했는데 실제로 있었고, 실제 사진도 찾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동물입니다. 좀 맹금류라서 이렇게 보통 맹금류들은 높이 날아다니는 편인데 다른 맹금류와 달리 주로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다리가 아주 강력해서 이 강력한 다리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이렇게 찍어서 기절시켜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뱀자비수리라는 동물. 이렇게 5마리의 동물이 주연 배우들로 출연을 하면서 또 이제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극장 가서 오늘 좀 소개하려고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같이 봤어요. 네. 그런데 엄청나게 이 동화가 되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 보게 되었는데
몰랐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 관객들과 어른들이 함께 또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극장에서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기분 좋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좀 이 5 주인공 중에 어떤 좀 동물에 좀 많이 이입을 하셨습니까? 저도 아내와 같이 영화를 봤는데 비슷한 질문을 서로 나눴거든요. 저는 뭔가 이 뱀잡이 수리의 그 어떤 비범하고 영험한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 이 노를 저으면서 사람 예. 같은 네. 그러니까 지혜자 같고 뭔가 예언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네네. 그 리트리버가 상당히 흡사하게 네네. 강아지의 특성을 잘 또 표현했고 고양이 그 집사분들은 이 영화 뭐 엄청 좋아하신다고 해요. 뭐 10년 차 이상 고양이 집사들이 추천하는 영화 뭐 이렇게 유튜브에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동물들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네. 만들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또 이제 강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는 가능한데 그럼 카피바라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요걸 이제 고민을 했는데 새끼 낙타의 소리를 녹음을 해서 좀 비슷하게 내려고 사운드 그 엔지니어가 노력을 했다고 그것까지도 하네요. 동물의 소리로 어쨌든 그러니까 진행했네요. 네. 현실감 있게 살려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좀 대사가 없지 했는데 네. 그 뭐 나중에 보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네네. 예, 그 대사가 필요 없는 괜찮더라고요. 네. 영화죠. 네.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영화 플로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영화 플로우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좀 그 대표적인 이유를 꼽아보자면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영화가 가진 어떤 독특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그래요. 오직 동물들과의 관계로만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점이 또 영화의 굉장히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영화들이 있긴 하죠.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들이 있지만 보통 그런 영화들은 이 동물들이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또 생각하고 뭐 말을 하거나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영화는 동물 그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종의 모습 그대로를 구현하면서 그려지는 지점이 아주 이제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네. 네. 뭐 처음부터 고양이가 등장하는데 너무도 전형적인 고양이의 형태 그리고 모습 또 소리를 담고 있고 그래서 고양이다운 모습 리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 수리 모두가 각 동물의 모습과 습성으로만 이루어지는 어쩌면 최초의 영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본 그런 영화이지만 동물들도 극장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반려견들이 있는 분들은 동물 친구들과 같이 영화를 감상하면서 그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걸 좀 살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입장을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네, OTT로 만약에 나중에 OTT로? 열린다면 네, 집에서 네. 함께 보시면서. 네. 이 또 영화의 이 애니메이션인데 작화와 분위기가 너무 환상적이고 또 그렇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네. 네. 인간이 모두 사라진 오직 대자연의 어떤 아름다움만 남은 세상 이런 세상을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감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체험하듯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종이 다른 동물들이 홍수로 인해서 작은 배에 함께 타고 여행을 떠나면서 종을 넘어선 이해와 우정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영화를 만들 때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 때는 어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이렇게 다르게 마련해서 이렇게 서로의 어떤 케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이 5마리의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서 그 각자의 동물들이 가진 특성만으로도 그런 어떤 캐릭터 배치가 참 훌륭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고양이는 굉장히 조심하고 소심한 그런 모습이고 또 카피바라는 느긋하고 누구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 같은 역할 그리고 또 여우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반짝거리는 물건들을 모으는 거를 좋아하고 또 리트리버는 그저 행복한 천방지축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뱀잡이 수리는 영험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 좀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설정하기에 좀 가장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는데요. 보통 이야기를 구성할 때
좀 연약하고 복합적인 그런 존재가 주인공으로 세워지죠. 배우고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주인공으로서 적합한 캐릭터가 되는데 5마리의 동물들 중에는 이 고양이가 좀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네. 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긴 세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 물의 존재라는 것이 결국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가 홍수로 시작해서 다시 그 물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모든 동물들이 수면이 점차 상승할 때 자기가 살아가던 터전을 떠나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 다시 수면이 밑으로 쭉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이 불어났을 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물고기라든가 고래 같은 어떤 수중 생물들조차 다시 물이 빠진 세상에서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면서 그렇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 물이라는 존재 그리고 자연이라는 존재가 참 얼마나 절대적인 우리의 바탕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일깨우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작화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참 오묘한 그런 또 아름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생태주의적으로 영화를 많이 해석하시니까 물에 잠긴 지금 그 땅, 물에 잠겨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어떤 동상 같은 게 잠겨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독이 설정한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예, 그 잠겨오는 물과 높이 쌓여진 인간 문명의 어떤 첨탑 같은 것들이 이제 대비되는 것들이 저도 자주 느껴졌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다 사라지고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 문명의 어떤 덧없음 허망함. 그리고 시간 앞에서 그리고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았던 것은 각자 보여지는 어떤 인간의 흔적들이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문명의 모습들을 좀 모티브로 했구나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 오두막 같은 경우는 유럽의 어떤 풍경 같기도 하였고 또 중간에 보면 캄보디아 유적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또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마야 문명의 어떤 모습들을 모티브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요런 그 어떤 사전 설명은 전혀 영화에 없어요. 근데 이 추정을 해보자면 이 주인공 검은 고양이에게도 주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검은 고양이를 그려주고 이렇게 예쁘게 해줬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시작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연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점점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찍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잠기는 모습을 표현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이 되고 심지어 이렇게 눈이 약간 정화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모든 물이 너무 투명하고 맑게 옥색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물들 볼 수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인간 문명이 이제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세상의 미래를 그릴 때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좀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사라진 세상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또 다양하게 열어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라이프 오브 파이 이 영화도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충분히 진짜 어린이 관객 또 어른 관객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플로우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의 형상 어떤 모습이 있으셨어요? 네, 영화의 중요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 홍수 그리고 배 이런 메타포들인데요. 뭐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메타포들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뭐 그런 메타포들뿐 아니라 영화가 가진 어떤 은유적인 메시지가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전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 고양이가 여정을 통해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다른 생물종들과 연결이 되고
또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쭉 따라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고 공존하고 또 함께 서로를 도와서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영화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모든 동물 친구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친구를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별이라는 것은 나와 어떤 다른 존재들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일 텐데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에게 주목하며 살아가셨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게 되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고 또 기후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영화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 야생동물들의 시선에서 좀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감각을 경험하고 또 다른 존재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영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이제 인간 참 우월하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면요. 이들이 각자의 지혜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 그리고 이 낯선 상황에서 서로를 조금씩 의지해가는 그 과정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에 이렇게 남겨졌다면 어땠을까? 물이 가득 찬 세상에서 네. 전혀 낯선 이들과 있었다면 어땠을까? 막 죽이고 서로 죽이고 이런 스토리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또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봤던 어떤 밈이 생각이 나는데 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쪽에서 배에 구멍이 나니까 막 한쪽에서는 물을 퍼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 배가 구멍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저한 이렇게 이기주의군요. 네,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밈이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 근래에 좀 아주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또 기대작입니다.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영화 플로우 여러분께 추천하면서 오늘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